이게 관련된 자료가 10박스가 넘는데요. 그럴 거예요. 10박스면 도대체 뭘로 10박스가? 나는 그 박스의 크기가 뭔지를 보통 모르겠어. 의미는 남의 박스를 말하는 네.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10박스 중에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자료가 등기부 등본 같은 거일 거야 아마. 그렇죠. 예. 다 떼봐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뭔데요? 저도 제공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자료예요. 제가 제보받았던 자료가 뭐냐면 컴퓨터 수리업체 직원이었는데요. 이 친구가 보수단체의 컴퓨터를 수리하던 중에 대규모 파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오픈하는 순간 충격에 빠져요. 뭐냐면 농협에 해킹 전 자료가 있던 거예요. 해킹 사건이 있던 자료.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0조 원을 대출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들이지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알겠습니다. 또 계좌 추적하면서 예를 들면 회계 계좌 추적하는 루트 뭐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이야기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주진우 기자가 캐고 있는 것 중에 이제 4대강하고 자원외교인데 자원외교 하면 저번에도 우리 굉장히 많이 다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 있는 하베스트라고 하는 그 회사잖아요. 그렇죠. 개발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세워요. 그거를 농협에서 대출을 해줘요. 그 대출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투자금을 모집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명박도 회사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원외교를 해서 결국에는 말아먹는데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주로 농협을 이용했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찾을 생각을 안 해. 대출은 무지무지하게 해주는데 결국에는 농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주인이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농협의 적자로 쌓이는 상황이지만 누군지는 모르도 그 대출을 받아간 사람들은 그 대출을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형태.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해킹을 해주면 완성되게 북한이 해킹을 해주면 이제 근거 자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완벽한 증거 인멸까지 이루어지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농협에 정체불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팀이에요. 이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자원외교가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이 돼서 투자를 하고 투자하는 곳마다 다 날아가요. 그 돈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주진우 기자가 추적한 바에 의하면 캐나다에 갔던 돈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조세 회피처로 사라져 있는데 그 사라진 돈들을 누군가 빼서 썼는데 그 사람들의 면면들이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이명박의 측근들이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수지에 죽었어. 예. 그 팀 중에 하나입니다. 자살로. 출근하다가 저수지에서 발견이 돼요. 이 사람 죽을 이유가 없다. 행복하게 잘 살고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억울하다 이렇게 부인은 얘기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완전히 깔아뭉갠 거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내내 이 의문의 죽음들은 두고두고 이거 파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지금 하베스트는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요 4조 원 넘는 돈을 보냈어요. 그렇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4조 원이 들어간 회사가 겨우 20억짜리 회사였다는 거였죠. 그거는 하베스트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까지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20억짜리 회사를 살려고 정부가 캐나다의 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4조 원을 쏴줬는데 결국엔 이 회사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책임도 묻지 못하죠. 이게 그냥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죠. 이게 진짜 열받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이 돈이 주진우 아까 저수지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령에 있는 바하마 제도로 갔다는 케이맨 제도를 지나서 케이만 제도가 영국령이고요. 마지막에 돈이 이제 저수지가 바하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바하마 군도로 가는데 미국령인데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미국과 쿠바 사이에 있어요. 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돈이 최종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고 주진우 기자는 여기에 있는 계좌 3개를 갖고 추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이 정리를 각하가 직접 미국에 가서 정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꼼꼼한 새끼 진짜. 그러니까 자기 돈에 대한 그 카트 타러 가가지고 골프장에서 그때 정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FTA 체결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에 대한 정리가 미국과 끝났기 때문에 미국 재판부가 나서서 BBK나 각종 이명박의 재산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인류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돼버려요. 그제 왜 그 박근혜 재임 중에 콜롬비아인가 어딘가 저기 그 메르스 이후에 그렇죠. 그때 왜 거기를 갔을까 찾아보니까 뭔가 연관성이 또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해외 순방 일정도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그 얘기했는데 007 가방, MB가 계속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의 의혹이 그때 계속 있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해외 순방이
자신의 돈을 숨기로 다니는 거다.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밝혀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베스트 이야기 같은 이제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막 4조 원씩 싸준다고 생각해봐요. 정부에서 200억 원짜리 사는데 한국은행에서 막 싸죠. 정부 예산으로 주는 그러니까. 거죠. 정책이니까. 하베스트를 사면서 200억 원에 샀을 수는 있지. 나머지 어디 갔냐고. 근데 그게 이명박이 결정한 거고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는 최경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요. 당시 그걸 처리했던 사람이 최경환 장관이었을 때예요. 그다음에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4대강 최근에 들은 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그냥 이렇게 모래 파서 나오는 그 돈 뭐 그거 띵겨먹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4대강이 예전에부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4대강 사업이 있는 지역마다 이명박과 가까운 사람들이 땅을 사놨다더라. 나는 그래서 그때 이상했었거든. 뭐냐면 뭐 강변에 도로가 생기고 이런 것이 땅값이 오를 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진우 기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4대강을 땅을 깊게 파는 것 자체가 모래를 퍼내서 뭐 그걸로 비용을 더 띵가먹는다 이런 것도 있겠죠. 건설사들은. 문제는 땅을 깊이 파야 배가 들어올 수 있어요. 주요 거점마다 강에 있는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휴전선이 가로막히기 전에는 마포까지 들어왔어요, 배가. 그래서 뭐 포자가 붙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포나루터라고 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구를 만들 계획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항구 주변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예정지 거기에 땅을 사놓는 사람들이 이명박 측근들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측근들이 사긴 샀는데 이명박이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어놔. 1,000원짜리 가압류.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마음대로 못 팔게. 자기가 누구한테 맡기긴 했어. 네. 그 일을 맡기긴 했는데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땅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스의 김재정 이명박 처남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남이 67만 평을 사들이고 처남이 살 때마다 항만공사 대형 공사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강 얘기를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했었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4대강이 만약에 무슨 공사 했었죠? 내륙으로 배가 지나가는 대운하. 대운하 네. 사업의 전제로 하고 그 대운하에 항이 생기는 곳의 주변에 땅을 미리 지인들이 사는 거죠. 이때 땅이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자원이 이 땅을 사들일 때는 적어도 20만 원, 15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액만 남겨도 어마어마한 돈의 시세 차익을 그렇죠. 높일 수 있는 걸 기획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인들한테 자기 돈을 넣어서 사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가압류를 넣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끔 제동장치를 걸어놓는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악질적인 국가 전체를 이게 지금, 자기 네. 이익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죠. 이게 지금 그 하나의 고리로 움직이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자원외교라는 핑계를 대고 외국으로 돈을 빼돌려서 조세 회피처로 돈이 간 다음에 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돈이 검은머리 외국인의 투자 수단으로 국내에 다시 유입이 돼요. 그래서 민자고속도로, 민자터널 이런 부분들, 민자다리 이쪽으로 가고 또 부동산 투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 돈은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 자본이라 이거는 철저하게 감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돌고 도는 순환골인 거죠. 아마 그렇게 4대강에도 아마 많이 돈이 들어왔을 거고요. 외국 자본으로 해서 이런 것을 좀 근본적인 뿌리를 좀 한번 캐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기자가 이거 해놓은 거를 국가 권력이 이제 나서야죠. 기존의 미디어들이 거의 안 다루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금기시 여기는 거죠. 그 지금 이명박이 걸려 있는 건 이거는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은 다 뿌리고 다니고 있는 거죠. 뭐 사실상 대한민국을 망치게 만든 근본인. 그러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국정원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원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4대강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만 BBK 이야기도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고 악의 근원 같은 거죠. 악의 근원. 근데 여기를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치가 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이런 것보다 정치적 계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명박이를 쳤을 때 물론 검찰에 의해서 적법하게 하는 걸 거겠지만 쳤을 때 이게 어떤 후폭풍이든 다른 어떤 영향이든 간에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명박이를 제대로 털어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95%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이명박을 지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명박 잔당들 정도 되는 애들 또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친이 바른정당에 있는 친이지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잠깐 무슨 뭐
비판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역풍이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도둑놈인 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저는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이 문제는 반드시 주진우가 던진 메시지의 키워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얼마 있든 저는 사실상 관심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뭔 돈이니까. 그런데 주진우가 한 말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정권은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의 온갖 돈을 다 빼먹고 그 다음에 자기가 구속되지 않고 자기의 범죄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부정선거를 획책해서 박근혜를 당선시켰어.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가 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박근혜를 당선시켜놓고 나니까 박근혜 측의 입장에서는 이명박이 빼먹을 걸 다 빼먹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기업들을 갈고가지고 뒷돈 챙겨먹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갈고서 말사하고 정유라 밀어주고 최순실이가 그렇게 움직인 게 이미 토목이라든지 외국을 통해서 돈 띵겨먹는 거는 이명박이가 다 완료를 시켜놨기 때문에 다시 덤빌기가 어렵고 심지어 뭐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았다는 바로 예. 이명박이. 그러니까 이명박이 이제 화가 우리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이명박의 재산을 증가시켜주기 위해서 총동원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외교부, 공간, 국정원 모두 다 검찰. 청와대, 검찰, 판사까지 예, 판사까지.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예. 오로지 이명박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이건 용서할 수 없죠.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운 게 이명박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런 사업들을 준비해 왔던 것 같아요. 이따가 또 BBK 사기에 대한 얘기 좀 하겠지만 맥커리 같은 것도 사실은 이명박의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주체는 분명히 다르긴 합니다만 거기서 근무했던 이지영 이런 사람들이 맥쿼리는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외국 투자 기업인 것처럼 했지만 한국의 주요 아까 말씀하신 민자고속도로라든지 뭐 네.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서 보장을 해주면 예. 그냥 우리 세금으로 그냥 그 회사를 그렇죠. 먹여 살리게 되는 이런 거 토익량이 있었고 적어서 수익이 안 생기면 나라에서 보정해주고 수십 년 동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식의 짓거리들을 하면서 나라를 그냥 거덜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할 수 없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BBK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경준 씨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불거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BBK 사건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부 다 기억하십니까? 낙검수를 통해서 BBK 사건 듣는 재미로 낙검수 처음에 들었었지. 그렇죠. 예. 저는 이틀을 잠 못 자고 기다렸어요. 아니 이거는 별천진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각하는 꼼꼼하시다. 그 BBK 사건에 나는 기억에 남는 게 BBK에 나오는 그 뭐 LK200 그 BBK는 별로 기억이 안 남는데 계곡 이야기는 정말 기억. 맞아. 아 진짜 쪼잔한 새끼들. 4명이 가서 혼자 2인분 처먹는다는 시켜먹는 거. 돈이 많으면 뭐해 그 짓하고 살면. 큰 얼개를 만들어 보면 이명박이가 김경준이를 통해 가지고 투자 회사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돼 가지고 허가취소 같은 게 나게 돼요. 그래서 다시 다른 걸 또 만들어요. 예. 그러다가 결국엔 나중에 BBK 사건은 결정적으로 그거잖아요. 투자 받은 돈들을 주가 조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다 날려먹어 버린 사건이야. 예, 개미 투자자들을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놨죠. 그런데 동업자였던 김경준하고 이명박 사이에 김경준이 이명박한테 줘야 될 돈 140억 원이 있었던 거죠. 예. 그 돈이 이제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이명박이가 어떻게 풀었는지는 몰라도 미국 정부와 김경준을 잡고 있는 미국 정부와 스위스를 어떻게 풀었는지 몰라도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가져가는 타이밍도 절묘한 게 김경준이 우리나라 교도소 안에 갇혀있던 시기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데 김경준이 회사가 다스에다가 그 돈을 쏴줘요. 형무소 안에 있는데. 근데 이제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는 이 과정들 복잡한 거 다시 설명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설명해고 나가서 또 헷갈려. 그러니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게 있어요. 김경준 관련해가지고 외교부가 다스의 140억 원 회수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총영사가 직접 움직인 거. 김재수 LA 총영사는 원래는 김경준이가 이명박하고 소송할 때 이명박 측 변호사였던 사람이 김재수예요. 근데 예. 이 사람을 LA 총영사로 임명해. 외교 쪽 관련자도 아닌데. 예. 김재수를 임명한 게 이게 국제 소송이잖아요. 국내 소송이 아니고 국제 소송이는데 특이한 점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 김재수가 미국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임명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하고 미국 시민권을 버려요. 또 하나 청와대 안에 행정관을 또 국제 변호사 전문가를 민정수석실 내 행정관을 국제 변호사를 데려다가 앉혀놓고 거기를 이제 마쿠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근데
심지어 LA 총영사인 김재수가 다스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해요. 그게 이제 문건으로 예. 이제 주진우가 공개를 했죠. 조 기자가 다스 회의록 해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 LA 총영사 김재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참석자가. 그러니까 관이 직접 주도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걸 좀 흐름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다스의 이명박 재산으로 의심이 되는데 이것은 190억 원을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해서 주가 조작을 합니다. 옵셔널 벤처스라고 해서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주가 조작 사건으로 했는데 투자자가 5천여 명이 피해를 봤고요. 피해 규모만 1000억대. 네. 이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에요. 옵셔널 벤처스 사건이 사실은 핵심인 근데 거예요. 그 돈이 2002년도에 180억을 상당을 예치를 해요. 어디다 하냐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김경준 계좌에 예치를 한다. 그 돈이에요. 아까 180억이. 그러니까 그 주가 조작을 이명박이 했다고 씨발. 해가지고 그거를 피해자한테 보상해주기 위해서 180억을 은행에 예치한 게 아까 말했던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의 김경준 계좌였다고. 그건 이명박 돈도 아니고 김경준 돈도 아니었다고. 피해자한테 저는 이렇게 예치된 이유는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180억 원은 김경준 것도 이명박 것도 아니고 아까 말했던 5천여 명의 피해자 것이다 라고 해서 예치금을 해놓은 거라고. 그런데 이거를 압류를 해놓은 거죠. 그런데 압류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청와대 외교부가 김재수랑 등등이 이 동결을 해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해제해서 이 돈이 어디로? 이명박한테 다시 송금이 된 겁니다. 다시 찾아간 거죠. 이 다스로, 사건, 다스로 이 사건이 이제 그 사건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미국 연방정부와 스위스 정부의 동결 조치를 이명박이 직접 해제하는 데 참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주진우는. 이거는 김재수 총영사뿐만 아니라 이명박이 미국을 오가면서 직접 미국 정부하고 협상을 했다. 이게 지금 의혹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압류 동결 조치를 내린 그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내린 거는 판사였어요. 사법부 미국에. 미국에 판사였는데 이 판사도 모르게 돈이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그때 분노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거는 미국 행정부와 대한민국 행정부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이 너무 센 거죠. 이제 이 사건이 그 당시 17대 대선? 그때 사용됐던 거는 주가 조작해서 굉장히 많은 심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생기는 그렇죠. 주가 조작 사건의 당사자가 무슨 대선이야. 그러면서 정동영 후보하고 이제 붙을 때 민주당이 당시 이제 그것을 공격을 하고 그게 네거티브 선거라고 했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밑에서 마무리해주는 정치인은 홍준표와 나경원이에요. 그 홍준표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있는 것이고 나경원은 주어 없음 얘기했고요. 거기서 이제 뭐 그 이야기 하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제기 못하고 있는 게 정몽주 전 의원이고 그런 과정이고요. 이거는 분명히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풀려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김경준도 지금 계속 트위터 등을 통해 가지고 계속 쓰고 본인의 있죠. 억울함을 예. 그 어눌한 한국말로 열심히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도 저는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문제는 그런데 이 검찰이 수사 들어가기가 애매한 게 다스라는 회사가 싱가포르로 이사 갔다 그랬잖아요. 주소지가. 이것을 염두에 본사가. 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그 사건 이후에 다스 본사가 싱가포르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이명박의 조카도 싱가포르로 가버리고 그 당시에 국적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 다스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에 다이렉트로 납품하는 시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모든 일감을 다 가져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주소지는 싱가포르에 있어. 그럼 우리나라 검찰이 직접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세무당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땐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재판부가 판결한 것을 일개 소국의 대통령이 풀어버려. 사대주의에 쩌든. 제가 네. 볼 때는 왜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명박의 아킬레스건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면 그 지불한 미국에 대한 지불한 대가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FTA 체결 당시에 국익 손해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TA 체결을 엄청나게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당시. 지금은 뭐 다르게 평가하고 있지만 당시 엄청나게 분노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는 박정훈과 김종훈만 욕을 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는 이명박이 버티고 있었고 이명박의 사익을 위해서 국익을
손해봤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또 FTA도 이제 뭐 한미 FTA도 참여정부 때와 이명박 정부 때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다르게 더 되죠. 복잡해지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제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두고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당시 검찰이 엄청 협조했잖아요. 예. 지금 드러나는 김기동 검사. 김기동 같은. 검사죠.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을 위해서 현직 검사들이 후보일 때부터 대대적으로 움직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하지만 보통 불렀던 게 박근혜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명박이는 아까 말한 자원외교나 4대강이나 BBK나 이런 것들을 총 모아가지고 방산비리까지도 또 나올 거예요. 그 방산비리는 롯데타워랑 또 연관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이 욕심 많은 이 쥐새끼를 뭉뚱그려서 이명박 게이트라고 불러서 이게 한 1년 정도 대대적으로 사회적 붐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주진우 혼자 이걸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회적 붐이 되면 모든 언론사들이 수사기관들처럼 모든 사건을 다시 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을 위해서 이명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적인 붐이 일어나야 되고 모든 언론사들이 수사기관처럼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거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주진우 이명박 추적기 책을 무조건 사서 저도 이제 제안을 좀 하려고 해요. 요거를 하루에 2장을 오딩을 쳐서 올리는 거야. SNS에. 그래서 계속 수사를 촉구하는데 지금 이게 있잖아요. 너무 광범위해요. 좀 설명을 하면 원세훈이 국정원에 장악을 하고 이 국정원 내부의 국가 권력의 통제에 벗어난 영포라인이 있거든요. 이 영포라인의 원주인이 이명박의 형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의 범죄 조직이 완전히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김기동, 최재성을 중심으로 하면 사법부가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죠. 최재성은 최백렬의 조카예요. 유명하죠. 그리고 나서 청와대, 외교부, 국토부 모든 부처가 나서서 이명박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벗어나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거나 자살 당하거나. 자살을 당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예. 이렇게 된 것은 이게 그만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수사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아까 말한 김기동 검사나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거든요. 현직이에요. 김기동이요? 네. 야, 이씨. 지금 사법연수원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법연수원. 그리고 저기 누구야? 저기 최재성이 예. BBK 무죄 때린 놈. 예. 다 있어요. 현직에. 현직에? 네. 잡아다가 몇 마디 하면 다 불게 돼 있어. 내 키는 그가 김기동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기동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다 알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김기동이 그러니까 하나만 털면 돼요. 이런 거는 세상의 모든 사건은 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어떤 재판 최종 결과에 뒤집힐 만한 정도의 증거 같은 게 나오면 모든 사건은 다 재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뒤집힐 만한 증거가 나오면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더 우리 국가나 국민들 연구를 더 해봐야 되고 저는 김기동이 이 아이만 데려다가